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기회 앞에 균등해야 한다는 얘기는 모두의 바람이자 또 평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돈을 찾아가게 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돌봐야 할 소액 예금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음날 은행 문을 두드려야 했다는 현실이 공정한 세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축사를 했던 8.15를 돌아봅니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제1의 기조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먼 길이고 험난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담, 공정한 기회균등의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행정, 법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그 인프라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 세 분의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주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정용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 좀 여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하고도 절실하게 다루는 시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010년도 작년에 G20 의장국이 됐습니다. 우리 건국 62년 만의 일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후진국에서 식민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G20 의장국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긍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문화적인 욕구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화두로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게 지금 공정성의 담론이 지금 우리 역사 발전 단계에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를 다시 건설했고 또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반듯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런 배경을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소득도 2만 불 이상 넘어섰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한 문제, 불공정한 문제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네. 이제는 우리가 선진화를 위해서 공정성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여쭤보니까 4분 중에 3분이 공정하지 못하다. 아주 그 절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공정성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되어 왔다고,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입니다. 건국했을 때 커다란 3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거고, 자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고, 마지막에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차례차례 달성해 왔는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성한 나라일 겁니다. 우리가 서둘러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것도 많고 사회에 그늘진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미숙한 관행체계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은 과거에 우리의 그늘진 곳에 대한 생각과 또 현재 아직도 남아있는 관행체계에 대한 불만이 어울려서 증폭이 돼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인식도가 그렇게 크게 증폭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이런 국민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한 3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우선 이제 무엇이 공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우리 합의된 기준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짧은 기간에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그 가치관의 이제 혼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공정하다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그 기대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점점 우리는 공정성이 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등에 의해서 투명해지니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서 또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또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또 불만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서 보시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사회의식 조사 또는 뭐 법의식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문제가 아주 현저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화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공정성의 문제는 역사 고금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인간도 공정성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그리고 정치제도는 항상 부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정치, 사회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화했다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높아졌다고 보는 그 결과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좀 한번 정의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립니다. 이 교수님, 공정성 이게 뭡니까? 공평하다, 정의롭다, 뭐 등등의 감은 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평등과 공정입니다. 대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평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적인 평등이 있고 기계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권 하나씩 받는 것은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봉급을 받아야 되냐. 그거는 만약 그렇게 사회를 운영한다면 공정하다고 보질 않는 거죠. 따라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평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아마 공정성일 것입니다. 아마 공정사회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마 능력만큼 출세하고 아마 노력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공정성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네, 뭐 사실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정성의 기준이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예. 뭐 정의론들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제일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철학자이신 김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우선 기회균등부터 제대로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칙하지 않는 사회, 또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가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우선 이거부터 지켜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 철학자께서는 공정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공정사회를 논하면서 뭐 평등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할 때 보통은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좀 다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평등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경우에 보면은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이렇게 사실 대우가 달라야 되는데 네. 좀 더 형식적으로 똑같이 되면 사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공평한 건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인 평등을 갖다가 이제 달성하려고 할 때 공평하다고 그러고요. 정의롭다고 할 때는 보다 더 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평성,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덕목으로